점수 잡는 Hackers. 자, 문장 하나 넣어드렸어요. 우리 지금 읽으면서 무엇이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요거를 한번 figure out 해보면서 같이 볼게요. My teacher made the difficult grammar lesson much easier for us yesterday.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단 우리 주어는 이건 너무 쉽다. My teacher. 그리고 동사는 뭐예요? made가 될 거고 그리고 뒤에 목적어는 the difficult grammar lesson.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grammar lesson을 훨씬 더 쉽게 자, 요거는 목적어, lesson에 대한 수식이기 때문에 보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or us yesterday. 이 부분이 수식어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명확히 보이시죠? 그래서 요거 잠깐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우리 문장 성분을 바로 같이 좀 적어볼게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부터 Something more important just came up. Something more important. 요거 이제 문장 앞에 나와 있기도 하고 당연히 이건 뭐예요? 당연히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럼 2번. Our team should discuss the details of the project soon. 이렇게 나와 있네요. Of the details of the project. 이 부분은 당연히 목적어가 되겠고요. 어렵지 않죠? 자, 그들의 세 번째. The question is whether we can finish on time. 요겁니다. 자, 지금 question에 대한 수식이에요. 자, 주어에 대한 수식일 때 무엇이다? 그쵸, 보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보어가 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4번도 같이 볼게요. I couldn't figure out what she was trying to say either. 자, 요건 뭘까요? 지금 figure out 뒤에 왔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figure out 할 수 없었다니까 당연히 이 부분은 목적어가 될 수밖에 없다. 어렵지 않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5번. We can begin the meeting without any further delay. 자, 요거는 또 뭘까요? 요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잠깐 생각해 보시고 without이니까 수식어. 이건 수식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6번. Lisa seemed upset with you all day. 자, 요거는 뭘까요? 지금 주어. 리사에 대한 수식이므로 그쵸. 보어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The new app has already been downloaded over a million times. 요건 너무 쉽다. has been downloaded. 요거니까 동사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8번은 뭐예요? He won't be back from his business trip for a few more days. 요것도 이것도 갈등하지 마시고요. 동사. 요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럼 9번도 같이 볼게요. I found the movie engaging because of its stunning visuals. 자, because 절이 문장 전체를 수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식어. 요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 10번은 뭐예요? 이게 문장 앞에 나와 있기도 하니까 One of my coworkers 주어가 될 수밖에 없다. 자, 우리 문장 성분 같이 함께 살펴봤고요. 자, 우리 쭉 넘어가서 문장의 종류와 어순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자, 일단 우리 평서문에는 긍정문이 있습니다. 우리 긍정문은 우리가 맨날 쓰는 문장,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문장이죠. He's playing a video game now.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 요 순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문도 우리 많이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때는 보통 no, not 이런 표현이 함께 들어가지고 있죠. 그래서 is not interested in sports. 그리고 보통 not이 들어갈 때는 이런 식으로 비동사나 아니면 조동사가 함께 쓰이죠. She does not study English on Sunday. 이런 식으로. 그래서 not만 거의 단독으로 쓰는 일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되고 조동사나 비동사와 함께 쓰인다. 근데 우리 이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부정문에서 not 말고도 no나 never 이런 친구도 그냥 바로 들어가죠. 뭐 예를 들어서 일단 no, she has no money. 돈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한정사의 역할을 하는 경우죠. money에 대한 수식, 돈이 없어. 요거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never도 앞에 뭐 조동사, 비동사 필요 없이 I've never been to Paris. I've never been here. 나 여기 온 적 없어. 페리스 간 적 없어. 이런 식으로 쓸 때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부사 역할하고 동사 앞에 써요. 동사 앞에. 그래서 이 위치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동사 앞에 never been 그리고 no money, no result 이런 식으로 명사에 대한 수식, 한정사 역할을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문부터는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동사나 비동사를 앞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가지고 있죠.
Did he finish his homework? Are they ready for the test? 테스트에 준비가 되었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통 이 친구들을 앞으로 빼주게 될 경우 의문문이 된다. 당연히 question mark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의문사 의문문. 요거는 좀 많이 등장. 우리 앞으로 build a sentence 유형 있죠? 여기서 정말 많이 등장한다. 꼭 챙겨두시고 의문사가 맨 앞으로 나오는 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What does Mr. Cooper do? 자, Mr. Cooper는 뭐 하시는 분이니? 이런 거 쓸 때 보면은 what을 갖다가 앞으로 끌어와주고 그 다음에 조동사 and then 이 부분은 아까 뒤에랑 똑같죠. 앞에 이 부분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의문사를 맨 앞으로 끌어오는 의문문이 의문사 의문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익숙할 거예요. 역시나 의문사 when 이거를 앞으로 끌어와주고 Did she come home yesterday? 이런 식으로 의문문을 갖다가 또 그대로 갖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간접 의문문.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보통 의문문은 항상 순서를 거꾸로 뒤집었었죠. 근데 이 친구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으면 안 돼. 어떤 식으로? 자, 일단 의문사, 그리고 if, whether 이런 친구들이 함께 나와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장 안에 문장이 2개나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 문장을 그냥 그대로 순서대로 적는다. 자, I want to know where you live. 우리 아까 의문문은 막 동사부터 적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간접 의문문은 그렇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서를 적는다. Where you live. 이렇게. 자, 그래서 너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어. 간접으로 2개의 문장을 함께 합쳐주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She asked if he could help her. 자, 여기서도 역시나 주어, 동사. 순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간접 의문문에서는 순서를 거꾸로 뒤집지 않고 순서를 그대로 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좀 헷갈리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 think, believe, suppose, guess, imagine, say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의문사가 또 문장 맨 앞으로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Do you think? 그 다음에 who will win the race? 그러니까 너가 생각했을 때 이 레이스의 승자는 누가 될 거니? 이 문장을 갖다가 요걸 합쳐서 작성을 해보자면 어떻게 간다? 의문사를 맨 앞으로 어떻게 가주시면 돼요? Who do you think will win the race? 요게 될 수밖에 없겠고 하나만 더 해봐요. Do you guess what did she buy? 자, 너가 생각했을 때 그녀 뭐 살 것 같아? 자, 여기서 의문사는 무엇이다? what이니까 요거를 앞으로 끌어와 볼게요. 그럼 어떻게 가주시면 돼요? What do you guess she bought? 요게 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우리 간접 의문문 특히 요런 친구들 있잖아요. 자, 애들이 딱 나왔다, 생각하다, guess하다 요런 문장이 딱 나왔다라고 할 때는 문장을 갖다가 의문사를 맨 앞으로 끌어와 준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우리 수일치 하는 연습부터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수일치가 기본적으로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주어랑 동사랑 멀어질 때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수식어가 잔뜩 등장을 합니다. 이런 문장도 같이 볼게요. The children playing in the street make a lot of noise. 우리 여기서 그냥 the children make a lot of noise. 이렇게만 나와줬다면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수식어가 잔뜩 붙는다.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이게 주어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s를 붙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근데 그거는 절대 아니되옵니다. 우리 항상 앞에랑 그 다음에 뒤에랑 수일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수식어가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오케이, 이거는 수식어고야 라고 체크해 주시고 여기서 진짜 주어는 the children, 이 친구가 되겠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을 해줄 필요가 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도 사실 비슷하죠. 우리 관계대명사가 나와줄 때도 있는데 이게 그 수식받고 있는 명사랑 이런 식으로 좀 멀 때가 있어요. 문장 볼게요. I have some friends from my university who like to study in the cafe despite the noise.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요것도 역시나 이거 university로 맞춰야 되나 하는데 이게 who예요. 사람과 함께 쓰이는 who기 때문에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셨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한 사람은 I have some friends. 당연히 복수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who like to study in the cafe.
요렇게 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항상 무조건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관계대명사가 누구를 수식을 해주고 있지? 이 부분을 꼼꼼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우리 도치됐을 때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there are 3 offices on the third floor. 요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는 게 우리 그냥 얘기할 때 이제 경황이 없다 보니까 there is 3 offices. 요렇게 쓰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도치된 것이기 때문에 offices, 복수로 맞춰 써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항상 도치됐을 시에도 이 앞뒤가 잘 일치가 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다음 우리 수량 형용사를 같이 함께 좀 살펴볼게요.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만 안 헷갈리면은 절대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자, 일단 one, much, the number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나와줄 때가 있죠. 그럴 때는 뒤에 반드시 단수 동사가 온다. 뭐 예를 들어서 one of my friends lives in Canada. 자, 이런 문장도 이게 friends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live로 가야 되나 싶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진짜 주어는 one이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one of my friends lives in Canada. 요게 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의미로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the number of something 하면은 보통 무슨 뜻이에요? 그 수라는 뜻이죠. 근데 보통 a number of 하게 되면 무슨 뜻? 요거는 많은 이란 뜻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란 뜻은 당연히 복수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many of the buildings in the city are over 100 years old. 이런 식으로 many와 수일치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of 때문에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 지금 one, much, the number 이 친구는 단수고요. 그리고 many, a number of something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럴 때는 복수 동사가 항상 와줄 필요가 있다.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항상 많은, 셀 수 있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친구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제 이런 많이 쓰시는 표현이 many랑 much. 우리 요 정도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many 뒤에는 복수, 셀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much 뒤에는 단수가 온다. 요건 아까도 나왔었고. 그리고 요거의 대체어로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 a number of. 우리 중간에 이렇게 형용사가 들어가 줄 때도 있죠. a huge number of, a tremendous number of. 아니면 이게 셀 수 있다 보니까 hundreds of years, 뭐 thousands of years 이런 식으로 요거 항상 스펠링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도 s 붙고 뒤에도 당연히 복수가 필요하다. 자, 그래서 셀 수 있을 때는 이 친구들과 함께 사용을 해주고 있고 셀 수 없을 때는 much죠. 근데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양으로 갑니다. a large amount of. 그래서 이 친구들 뒤에도 반드시 단수. 비슷한 표현으로서 a great deal of, a great deal of information. 이런 식으로 함께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종류의 다양한 이 친구들 쓸 때도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항상 많은 종류의 a variety of 그리고 various 이 친구들 뒤에도 반드시 복수가 온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한 서식지. 서식지가 영어로 뭐였었죠? habitats.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될 경우 당연히 various habitats. 이렇게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나도 모르게 그냥 various habitat 이렇게 쓰고 끝내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심해줘야 되는 수량 형용사. 우리 요거는 책에 안 나와 있어요. 옆에다가 잘 정리를 좀 해둘게요. 자, 우리 그렇다면 계속해서 수일치 보도록 할 텐데 우리 요런 경우도 있어요. of 앞에 우리 아까랑 좀 다르다. 요번에는 most, some, any. 요거 조금 외우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요렇게 외웠어요. 우리 마사 해가지고 지금 잘 기억해 놓기. most, 그리고 all, 그 다음에 some, and then any.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해둘게요. 그래서 얘들은 뒤에다가 일치시키셔야 돼. 우리 아까는 사실 앞에다가 일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뒤에 친구에다가 일치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뒤에 단수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단수 이렇게 가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뭐 복수가 나왔다, all of the people 뭐 이렇게 나왔다. 그럴 때는 또 복수로 가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좀 헷갈리죠? 그래서 지금 마사로 기억해 두세요. most, 그리고 all, 그리고 some, and then 여기 나와 있죠? any까지. 자, 그래서 여기 이 문장도 most of the water in this area is pollut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water, 오케이, 단수니까 뒤에 is로 가줘야지.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기 쉬워요. 근데 이제 앞에 마사가 나왔다. 그럴 때는 뒤에 나오는 요 명사의 수일치를 시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번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일치로 함께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주절이 현재형일 때는 뒤에 어떤 시제가 온다?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앞에 현재가 나왔다라고 할 땐 뒤에는 어떤 시제가 와도 상관이 없다. 우리 요거 다 괜찮지 않아요? I think that he is happy. 나는 그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아니면 I think he was happy. 무슨 뜻이야? 나는 그가 행복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I think that he has been happy. 어떻게 가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가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 행복해왔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살짝 또 바꿔볼게요. 주절 동사가 과거 시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과거 시제가 된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간다? 뒤에도 웬만하면 다 과거 형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막 미래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 I thought that he will be happy. 근데 그것은 성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미래 의미를 넣어볼 수 있어. I thought that he would be happy. 이렇게 가면 의미 전개상 살짝 미래의 느낌이 있죠. 아, 나는 그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었어. 요게 되는 거고. 그래서 will만 안 쓰면 돼. He will be happy. 요거는 문법적으로 incorrect. 절대 성립이 불가능하다. 자, 그래서 앞에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잘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 잘 체크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좀 예외가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와 상관없이 항상 현재나 과거인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로는 absolute fact라고 하죠. 막 it never changes. 항상 똑같은 팩트들. 뭐 예를 들어서 Rachel said that the earth is round. 자, 우리 여기서 쌤 여기 앞에 과거 나왔는데 뒤에도 과거로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the earth is round. 요거는 absolute fact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거로 가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absolute fact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현재로 간다. 자, 그리고 요런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 It already happened. 자, 요거는 이미 발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도 현재로 갈 수가 없다. 자, so the teacher told us that World War II broke out in 1939. 자, 우리 여기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요거는 예전에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roke out 이렇게 과거 형태로 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우리 바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항상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질문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들 봐서 아실 거예요. question은 항상 이런 식으로 question이 먼저 나올 거고 그 밑에 answer이 나오게 될 거고 그 answer에 blank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풀 때 이제 보기 쫘라락 나오게 될 거고 요거를 안 보고 그 다음에 요것만 푸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질문의 답변을 명확히 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question은 좀 귀찮아도 반드시 좀 읽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 question부터 보는 습관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의 질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hat did the manager ask you after the workshop?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항상 잘 파악을 해주셔야 될 게 무엇을 질문을 하고 있느냐 요거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일단 what이라는 의문사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봤느냐 요게 바로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주어는 the manager, manager가 무엇을 물어봤느냐 라는 질문이 나오겠구나. 그리고 우리의 답변은 당연히 그에 대한 답변을 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바로 체크가 가능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답변 문장에 들어갈 내용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마침표, 물음표 이런 것들 혹은 시제, 주어 이런 것들을 체크해가면서 그 답변을 예상을 해줄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 답변 문장의 종류는 지금 당연히 이렇게 question mark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서문으로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매니저가 뭐라고 물어봤니?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했다.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답변 문장의 시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여기서 딱 보다시피 What did the manager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하, 과거가 되겠구나. 바로 체크 가능하실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 보기 속 핵심 단어를 파악하는 연습을 바로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우리 항상 보기를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답변 문장 보기 전에 보기를 보게 될 텐데 우리 보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은 여기서 문장 구성의 주요 성분을 좀 빠르게 스캔을 해줄 필요가 있다. 우리 지금까지 문장 구성 성분 같이 함께 살펴봤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요게 일단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 보기를 쫘라락 보면서 무엇이 주어가 될 수 있을까? 무엇이 동사가 될 수 있을까?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 요거를 빠르게 좀 파악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한번 보니까 일단 좀 중요해 보이는 단어. 일단 감사하게도 주어는 답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는 우리가 찾을 필요가 없을 거고. 그죠? 그리고 쭉 한번 보니까 지금 주어, 동사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이 to know, 그리고 want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이 있다면은 투부정사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우리 보통 투부정사는 홀로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친구 to가 나왔다라고 할 때는 동사를 좀 따로 찾아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요거 딱 보자마자 아 이건 뭔가 wanted to know가 되겠구나. 요게 바로 체크가 가능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쭉 한번 보니까 여기서 또 중요해 보이는 단어가 late. 늦었다. 요게 보여질 거고 그리고 why. 이유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to the event. 이벤트에. 이런 식으로 주요 내용들이 좀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합해서 우리는 답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이 보기에 의문사나 부정어. 부정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막 not 같은 거 요런 게 딱 나왔다라고 할 때는 이게 문장의 흐름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좀 조심해서 봐줄 필요가 있다. 근데 오늘 감사하게도 no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답변 문장의 내용을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일단 블랭크는 이렇게 나와 있었고요. 지금 보기 단어 보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조합을 해보니까 요런 문장으로 예상 가능하지 않아요? 그는 왜 내가 그 행사에 늦었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영작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좀 헷갈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깐 멈춰두시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만들어 보고 돌아와서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일단 질문입니다. What did Mary ask you this morning? 자, Mary가 아침에 너한테 뭐라고 물어봤니?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did, 과거 시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question mark. 의문문이니까 뒤에는 이렇게 평서문으로 답변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체크가 가능해지실 거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possible한 답변이 사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녀는 당신이 언제 호주에 가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자, 요거를 영작을 해보자면 She wanted to know when you were going to Australia. 요거예요. 사실 요게 답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오답으로 많이 고르시는 답변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녀는 당신이 호주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어 했다. 자, 요 문장 같이 볼게요. She wanted to know where you were going to Australia. 자, 요거 딱 봤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뭐 이것도 문법적으로 맞지 않나 하는데 사실 요게 의미전개상 살짝 어색해요. 만약에 호주에 너는 어디를 방문하게 될 거니?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to가 올 것이 아닌 in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she wanted to know where you were going in Australia. 만약에 오스트레일리아를 간다면 너 어디를 갈 거니? 라고 질문한다. 라고 할 경우에는 to Australia가 아닌 in Australia. 요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보기가 우리가 이걸 딱 헷갈릴 걸 알았어요. 그래서 where과 그다음 when 요게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항상 일단 다 넣어보긴 하세요. 다 넣어보고 그 중에 이제 best answer를 골라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질문을 답변을 할 때는 질문과
가장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문장인지. 요거 방금 거는 사실 자연스럽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오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방금 거 문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답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항상 best option을 고른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possible option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중에 최고의 answer는 무엇일까? 요거를 찾아주실 필요가 있다 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고 우리 Hackers Practice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수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고요. 요거를 저와 함께 푸셔도 괜찮고 아니면 먼저 풀고 돌아와서 함께 체크를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1번부터 같이 볼게요. 자, 질문입니다. Have you finished writing the report? 자, 일단 오늘은 좀 해석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Have you finished?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보고서 작성을 끝냈니? 요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식으로 시제는 잘 체크해 주시고 오케이, 현재 완료 나왔고 그 다음에 question mark 이렇게 나와 있구나. 바로 체크 가능하실 거고 그 다음 우리 답변을 한번 guess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have you finished?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주어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I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have you finished? 이렇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 나와야 되는 친구는 무엇이다? haven't. 요게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I haven't 그 다음에 뒤에 거 좀 어렵죠? 우리 have not 뒤에는 진짜 동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여기서 동사 필요한 거 뭐예요? 나올 수 있는 것은 사실 to do도 될 수가 없고요. 지금 여기서처럼 finished 그리고 had 이렇게 과거 형태로 가질 수밖에 없다. PP 형태. I haven't had.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주면 좋을까요? The chance. 목적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to do it yet. 이게 가장 정확한 답변이 될 거고요. 자, 1번과 2번 중에 답변 내용. 어떤 해석이 적합할까요? 그것을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로 간다면은 미래이기 때문에 요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1번. 1번이 필요했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 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